네. 오늘 뒤에 배경이 좀 틀리시네. 평소하고. 다른 데 와 계세요? 알았다. 어디 가 계신지 알았네. 네. 거기 가 계시네. 아니, 야, 어디 새벽에 그렇게 다니세요? 야, 대단하시네. 오늘, 아니, 그 선생님 자리에 앉으시면 어떡해요? 깜짝 놀랐네. 우리 어떻게 하시는지. 유 대표님, 아니, 글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딱 보기, 네. 공기의 밀도가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거 좀 봐주세요, 유 대표님. 이게 지금 화면 공유를, 여기 지금 스크린이 새롭게 이제 뭐가 또 바뀌었네요. 그래서 요거 녹화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화면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카메라는 요거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뒤집기는 그대로 놔뒀고, 배경 효과도 그대로 놔뒀고. 그리고 나서 이 녹화 시작을 누르면 되는 거죠? 네.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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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늦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녹화 시작을 요거는 이제 X를 누르고, 아니, 그건 안 되네. 녹화 시작을 누르면은, 여기 이제 어디 저장하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녹화할 항목 선택. 그래서 여기서, 이건 전체 화면이죠? 네. 전체 화면,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하고, 요 시스템 오디오 공유, 요거를 이제 온으로 열어놓은 다음에, 네, 이거 켰어요. 켜고, 그 다음에 이제 녹화 시작하면 공유 누르면 되는 거죠? 네. 여기 세팅이 다 된 거예요. 그럼 공유. 그 다음에 중지. 근데 녹화 시작을 아까 눌렀는데, 위에 빨갛게 표시가 안 되지. 지금 방금 전에 이게 지금 공유 화면은 떴나요? 방금 전에 공유하셨어요? 마지막에 공유하는 예. 거? 내가 좋아하는 걸 샀어요. 공유 중지, 그게 숨기고, 그 다음에 스크린이 뒤에서 공유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빨간 거로 바뀌면서 이렇게 요 밑에 이런 표시가 나오네요.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닌가? 밑에 요즘 아이콘이 나와 있거든요. 뭐 16초, 17초. 이제 빨간 거로 네, 그거 되고 있는 것 녹화가 되고 같습니다. 있다는 거. 예. 녹화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일단 이렇게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거기 이제 WBM인가 그걸 이제 저장을 누르라고 하셨던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네, 500원. 일단 녹화되고 있고, 요거를 발표 중지를. 공원장님 500원 받아서 뭐 하시려고? 500원. 500. 네. 요즘에 500원짜리 동전 보기도 힘든데 500원 동전 평소에 쓸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 오늘 네. 유 대표님 생일 노래 좀 한번 불러주세요. 맞아요. 제가 그 말씀 지금 드려요. 아니, 얼른 시작하시자고요. 녹화 중인데 안 돼요. 녹화 시작했어요? 박수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표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와, 꽃다발 올라온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혼 20주년도 뭐 또 어제이셨고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미역국은 드셨나요? 네. 아직 못 먹었습니다. 최고의 하루 되시고요. 아직 들어오셔야 되는구나. 네네. 네. 아니 아직 이제 들어오실 분은 다 들어오고 강기랑 대표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아니 강영미 여사님께서 외출을 하셨을 것 같아 지금. 네. 들어오셔야 식사하시지 않을까. 오늘이 1월 11일입니다. 1월 11일. 네.
벌써 새해도 10일이 지나서 열 하루째 네. 목요 금원 파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날 또 목요 금원 파티를 하게 됐네요. 화면을 공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전체 화면 다시 누르고 공유. 네. 오늘은 문장이 좀 긴 것들이 있어가지고 4개 문장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 순서를 바꾸고 이걸 안 하고 정리해 놓은 글을 그대로 그냥 올리는 것 때문에 처음에 이게 또 심각성이라는 거죠.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모든 내부의 문제는 암과 같아서 초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구성원들은 그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 시스템이 완전히 골마 복구가 불가능할 때가 되어서야 깨닫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잠깐만요. 제가 이거 녹음 시작을 안 했군요.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사태를 두고 마치 우연에 의해 일어난 채인 양 말했고 이 일을 계기로 뭔가 획기적인 개선이 있을 것처럼 굴었다. 하지만 우리 팀 대부분의 의견은 같았다. 터질 일이 터진 것뿐이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명확한 현실이었다. 이게 이제 이국종 그 의사의 골드나우에 나왔던 그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인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시스템이 망가지고 골마 터진 다음에야 심각성을 알아차린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일이 터진 다음에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다 보니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암도 초기에 대처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심각성에 대한 그러한 그 경종을 울리는 글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사람 사이의 간격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사람 간의 거리는 공간의 밀도를 결정한다. 공간의 밀도는 그 공간 내 사회적 관계를 결정한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바꾸었다. 가까웠던 사람들도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다. 사람 간의 간격이 바뀌자 사람 간의 관계가 바뀌었고 사람 간의 관계가 바뀌자 사회도 바뀌고 있다. 사람 사이의 간격에는 몸의 거리와 마음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몸은 더 멀어집니다. 코로나가 몰고 온 예기치 않은 못한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코로나에 끌려 다닐 수는 없습니다. 사람 사이 몸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리움, 간절함은 더 커져 코로나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간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개시켜드릴 문장은 우리가 화가 날 때는 이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화가 날 때는 잠깐 행동을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생각을 해야 한다. 한 걸음 물러서서 자기의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면 분노에 사로잡힌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러면 스스로 자제하게 된다. 참 어려운 것이 화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터뜨리는 것도 화를 억지로 참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잠깐 멈춤입니다. 화가 날 때는 일단 멈추고 깊은 호흡을 몇 차례 하면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일도 없게 됩니다.
이런 글이 메모가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조삭비라고 하는 이게 한자 뭐 사자성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한문이 참 이게 매력적인 부분이 저는 이제 여조수비로 이렇게 읽었어요. 이게 갑자기 이거 숫자니까요. 그래서 여조수비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숫자가 이게 세 가지 의미로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해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셈수라고 할 때 수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자주 한다라고 할 때는 자주 삭자로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촘촘하다라고 하는 촘촘할 촉자로도 이 숫자가 쓰인다고 합니다. 여조삭비라고 하는 것은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 자주 날개짓하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배우기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익힌다라고 하는 노노의 그 하계편에 나오는 그런 그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노에서는 이 글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항상 익혀나간다면은 기쁘지 아니한가. 학의 시십시프록 열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주자는 익힐 습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 습조삭비야 학지부리 여조삭비야라는 말로 여조삭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익힐 습은 어린 새가 반복하여 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끊임없이 배우기를 어린 새가 반복하여 날개짓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여조삭비란 성어가 유래했다. 어린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날개짓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익혀야 한다는 뜻이다. 상당히 명쾌한 그러한 그 해석인데요. 참 이런 부분들이 또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또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현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가지 문장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하는데 오늘은 진재근 선생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참 심각성 말씀하시면서 세월호 말씀했는데 심각성을 못 느끼면은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큰 대형 사고가 생기기 위해서는 299번의 전조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사고가 터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각성을 못 느낀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대형 사고를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사람 사이 간격은 전에 그 대면, 비대면, 외면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대면 사회가 비대면 사회가 돼서 이 대면의 반대말이 비대면인가 라고 얘기들을 했었죠. 그런데 반대말은 대면의 반대말은 비대면이 아니고 외면이라고 얘기를 한 이 교수님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화가 날 때는 잠깐 행동을 멈춰야 한다. 이건 그 3초의 여유라는 그런 금언이 있었죠. 네. 엘리베이터를 타면 잠깐 3초만 기다려주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조삭비, 어린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 자주 날개짓을 한다고 하는데 참 우리 어린 아이들 태어나서 엎어지고 안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런 동작을 반복해서 이루는 거잖아요. 이 여조삭비가 좋은 사자성어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동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 대표님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심각성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지금 현 정치를 보면서도 너무 집착 이런 분 때문에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고 지나친 집착을 하면 극과 극을 다르니까 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사람 사이 간격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사람 사이의 간격을 자주 보고 여기는 자주 보지 않으면 더 그리움이 강해져서 뭐 사랑이 뭐 깊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반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자주 보고 자주 같이 하는 게 더 그 깊은 사랑이 싹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좋아하던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조지 베이커 셀렉션인가 그 양반이 한 거 I've been away too long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이제 두 부부가 연인이 사랑을 했는데 무슨 일로 인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이제 나라에서 멀리 떨어지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사랑을 했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갈 거라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멀어져서 옛날에 그 사랑이 이렇게 또 식어져서 새로운 사랑이 생겼다 뭐 이런 당신과 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이제 이거 제가 그 노래가 이제 항상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하는 편인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이는 항상 가까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모임방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자꾸 뵈니까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느낌이 들어서 자주 뵈야 되지 않을까. 화가 날 때는 다름을 인정하면 될 것 같아요. 서로 다름을.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면 화가 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여고삭비는, 이것도 저희 소셜 네트워크 요 방인데, 저희가 이제 뭐 어린 새가 날개짓 하는 것처럼 늘 깨어있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유를 창조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무는 어리다고 보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이 모르는 것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알려고 할 때, 알려고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거를 배워 나가는 게 여조삭비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필 소장님 마이크 꺼졌습니다. 꺼놨구나. 네네. 아까 이상하게 소음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 거에서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유영진 대표님 오늘 우선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진재근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하인리 법칙 있잖아요. 네. 1대 29대 300. 그러니까 300번에 작은 조짐들이 있으면 29번에 작은 이제 아차 사고라고 하는 거 그게 나고 제대로 된 한 번의 사고가 난다고 이야기 아까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그것처럼 이게 이제 터지게 되는 게 좋게 이야기하면 작은 것들을 줄이면 큰 것도 적게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은 거를 줄이는 게 더 핵심이다. 그 부분이고. 근데 아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사람들이 뭘 숨기고 있냐면 문제 터지는 300개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실수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기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다수가 각자가 자기들이 조금씩 겪고 있는 그거를 전부 오픈을 하면 300개를 금방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얼른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내 실수 감추느라고 300개가 다 감춰지니까 사람들이 이 300개가 안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합쳐져가지고 사고가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거 이게 선이 적절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걸 공개할 수 있는 분위기도 함께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이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해서 다른 건 감춰도 자기가 실수한 거는 그거는 오픈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사람들은 뭔가 장치가 있으면 이기적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기성을 모아서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 요거에 대한 거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걸 막아내는 게 저는 그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일일의 반성, 날마다 내 지난 하루를 어떤 식으로 내가 해석하고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 어떻게 개선할까 그리고 행동을 바꾸자. 이걸 날마다 하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고 작을 때 안 맞고 뭐 괜찮아 하고 넘어가면 기억 속에서 계속 지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워진 것 때문에 결국은 사고가 왔을 때 혼자서 억울하고 화도 더 나는 거죠. 예, 근데 실제는 그거를 그만큼 내가 무시를 한 건데 스스로 이걸 카운트가 안 되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 사이 간격에 대한 부분, 그거는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얼굴 사진이 아니라 페이스 사진이 아니라 바디 사진을 통째로 다 올려놓고는 그리고는 자꾸 얼굴 있잖아요. 키워서 보세요. 키워서 보는 거 같고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뭐냐면 그게 사실은 거리가 멀리 있는 거잖아요. 몸 전체가 보인다는 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열심히 온라인 활동을 해도 그 거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 머릿속에 이미지라는 게 되게 중요해가지고. 예, 그래서, 얼굴 사진을 똑바로 이렇게 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그 사람 사이 간격에도 중요한 역할이고 또 하나가 날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날마다 일지를 쓰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날마다 하게 되면 내가 사람들한테 나를 표현하는 거, 요 빈도가 좁으면 그러면 간격이 좁아지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나를 표현하는 간격은 줄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저 눈팅하고 있어요. 그거는 ing가 붙어 있으니까 뭔가 나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데 실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남만 훔쳐보고 있는 거잖아요. 남만 훔쳐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게 사람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눈팅이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 저는 주로 생각하는 게 같은 단어도 우리가 피부라고 할 때 그렇게 단어 하나를 말하면 저한테의 피부하고 여기 계신 각각의 분들의 피부라는 단어가 발음으로만 갖고 글씨로만 같이 쓰는 거지 실제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이미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떠올리는 게. 예, 그것처럼 우리는 그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 요거를 이해를 하면 그런 많은 경우에 좀 화날 일을 막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 단어하고, 나에게 밥이라는 단어하고 저 사람한테 밥이라는 단어가 당연히 다르다. 근데 그러니까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거를 절대적으로 같다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다 화가 쉽게 난다는. 예. 그리고 그 사실은 단어 뉘앙스의 차이 때문에 일들이 벌어지는 아까 그 300개가 벌어지는 거죠. 서로 뉘앙스가 다르니까 서로 해놓은 게 다른 거예요. 근데도 나는 완료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보기엔 완료된 거 아닌데 그 차이가 서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게 모여가지고 이제 나중에 일이 터지는. 그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들이 저는 다 좀 같은 맥락에서 연결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조삭비 쪽 이야기 해주신 거에서도 아까 이야기 드린 거 그 하이니 법칙 그쪽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날마다 개선을 하는 거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그 습관이든 루틴이든 그냥 한번 만들어 놓으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2024년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그것도 날마다 바꿀 수 있으면 들어가서 그걸 수정을 해주는 거. 생각해보니까 요 단어가 더 좋아. 이거 추가해야 되겠어. 요건 좀 순서를 아래로 내려야 되겠어. 이거를 끊임없이 해주는 게
결국은 이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의미로 또 해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엔 우리 이순자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파울링이 생겼나 봐요. 네. 제가 여기 어디인지 다 아시죠?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요. 남들은 로또 몇십억을 받았다 하는데 저는 진짜 이게 로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심각성이라는 거는 사람이든 누구든 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어떤 왜 불안 속에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저거 다치는데 이러면 진짜 꼭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애들이 막 뛰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왜 따라가지 못해도 넘어질 거를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느낌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진짜 심각성을 좀 문제가 됐을 때 그걸 이렇게 할 걸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제 심각성을 받아들여서 빨리 대처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사람 사이의 두 번째는 사람 사이의 관계는 솔직해야 된다, 진실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살다 보니 또 이렇게 저도 귀한 분들 만나서 이렇게 로또 맞은 느낌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또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같아서 참 행복합니다. 세 번째는 화가 났을 때 옛날에는 유 대표님이 저한테 지적을 하신 게 옛날에 공부 안 했죠. 첫마디. 네, 맞습니다.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무조건 무대뽀로 막 큰 그림,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봉사도 그냥 무대뽀로 그냥 착한 마음 하나만 믿고서 그냥 이게 진실이야, 이게 진짜야 이러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게 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화날 때는 무조건 소리부터 지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한 번 더 이렇게 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번째는 저도 요즘에 이렇게 한자 뜻을 이렇게 잘 보게 되는데 어조삭비라는 말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배우면 배울수록 진짜 너무 신기하고 새롭고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냥 모든 게 오늘도 좋은 글 좋은 글 소개시켜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진짜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도 먹고 갈 거예요. 부럽죠? 아이고. 특혜가 있어. 비리가 있네. 비리가. 네? 비리가 있어요. 비리가. 영민님이 밥 먹고 가라 그래서 밥 먹고 가려고요. 특혜야, 특혜. 네, 대단하세요. 네. 다음은 우리 공윤수 원장님 안 하셨죠? 네, 공윤수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사람 사이 간격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유행준 교수님 공간의 미래 또 중에서 이야기를 했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고 있던 절대적으로 믿고 있던 공간의 개념이 달라진 게 코로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A, B, C를 나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바꿨다 이렇게 표현을 보통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의 개념 또 옆에 만나야 되고 같이 이렇게 얼굴을 봐야 되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거 자체를 완전히 바꾼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뀐 개념에 얼마만큼 우리가 잘 이렇게 적응해서 잘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만나야 뭐 일이 되지
아니면 얼굴을 봐야 뭔가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게 됐다. 그리고 완전히 개념을 바꾼 게 코로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 뭐 사람이 만남을 하지 않고는 뭐 그렇지만 일부러 만나려고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걸 투자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뭐 이런 형태가 앞으로도 더 지속이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들을 오늘은 일단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부분들은 제가 화가 날 때 이때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환자분들하고 뭐 이야기를 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이제 화가 날 때 그때 이제 제가 통제가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화가 났다는 거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통제가 안 된다는 건데 그거를 스톱한다?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던 우리 직원들이 결국은 그 얼음팩을 하나씩 갖다 주거든요. 얼음팩을 하나가 뒷골에 대주면 아 나보고 잠깐 쉬라고 말을 조금 풀으라고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는구나 하고 제가 그때 이렇게 잠깐 옆에 있거든요. 옆에 잠깐 나갔다가 멈춤했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거는 화를 뭐 누구 뜬다 이럴 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또 그럴 때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또 옆에서 또 조언을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화가 날 때 옆에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그 사람으로 통해서 내가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느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얼음팩 말만 들어도 추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공윤수 원장님 그 회장님들이 이제 열받으면 뒷목 때리기를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 저 저 회장님 비서실에 다 얼음들 다 보내드려야 되겠네. 대통령실에도 얼음 좀 보내드리고. 대통령실에도. 열받을 일이 많으실 테니까 얼음 출질하면서.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써 두 번째 목요일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또 의미 있는 날이시고 제가 언젠가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저는 그게 가장 평범하고 무난한 인사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 표현보다도 더 좋은 표현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 소개를 하는 게 오늘 최고의 하루가 되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오늘 최고의 하루가 되세요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선생님들 모두 어떤 최고의 하루가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저 오전에 금요 독서 토론 이어집니다. 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있죠. 네, 저녁에도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